조민희 기자,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근접하면서 취재기자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파도도 방파제를 넘어설 만큼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 시간대와 겹치면서 바닷물이 해안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안가 주변으로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오전 9시까지 시간당 최고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부산에 상륙할 경우 최대 풍속 초속 43m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7에서 최대 12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자 해안가 상가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차수벽을 세워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0시기에서는 도시철도 1에서 4호선 지상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광역전철도 첫 차부터 모두 운행을 멈춥니다. 김해 국제공항도 어제 저녁 7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고 부산의 여객선도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0년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동부 제1 지하차도 등 부산의 지하차도 19곳도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옥계 주수천 나가 있거든요.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제가 다시 강릉 시내로 가다가 지금 하천이 많이 불어난 상태여서 이게 이제 옥계 주수천이거든요. 네, 연결이 너무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잠깐만 다시 꺼주세요. 지금 강릉으로 향하다가 주수천 이제 천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잠시 현장 전해드리려고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뉴스 특보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언양과 두서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순환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교 아래 하천에서 또래들과 놀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3호교 지하차도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일부 기업체들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오늘 오전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주요 공장들은 출근 시각을 늦췄고 석유화학업체들도 근무 시간을 미루거나 재택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들도 오늘 하루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남진항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도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척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세천연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높아지면서 도로를 넘을 듯이 치고 있고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연결 상황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경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지금 태풍이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네, 일단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에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 6시에 시속 52km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산 북동쪽 10km 육상을 지났고요.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입니다. 오늘 새벽에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약해졌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강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근접할 때까지 북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보통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이 이 중위도 상층을 지나는 재택기류랑 만나면 세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흰남노는 계속 강도를 세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태풍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예. 이 태풍은 이제 경남권 동부를 지나쳐서 오늘 아침 8시에서 9시쯤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흰남노의 위험 반원은 태풍의 중심의 남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다시 주수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하천물이 많이 지금 불어난 상태고요. 지금은 바람이 아까보다는 좀 약간 약해진 상황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도로에 보시면 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희 휴대폰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잠깐 끄는 사이에 지금은 아까보다는 바람이 약간은 잦아들었습니다. 뭐 순간순간적이긴 했지만 차가 살짝 휘청거릴, 제가 지금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살짝 휘청거릴 정도의 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길이 시작됐을 텐데 특히나 이제 시내 도로야 이렇게 속도를 내주지 않겠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폰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승합차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흔들린다고 하니 운전하실 때 속도를 많이 내지 마시고 조심조심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다가 하천 한번 불어난 하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셨나요? 70km 이상의 네, 강릉 시내로 향하다가 어깨 주수천 많이 불어난 거 보고서 요거 전해드리려고 잠시 멈췄었고요. 어제 밤부터 이 비상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수위인 3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태풍과 호우 위기 경보 역시 지금 최고 단계의 심각 수준입니다. 예. 그만큼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우선 오늘 출근이나 등교 전에는 교통 통제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 전국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연안 여객선과 국제 여객선의 항로가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부터는 국내 14개 공항의 여객편도 모두 대부분 결항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항공편을 만약에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천변이나 해안가의 경우에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요. 예. 이 맨홀이나 배수구도 물이 역류할 때 휩쓸리거나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을 지날 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급적이면 외출 자제하시고 실내에 머무시면서 기상 상황을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근 전에 교통 상황 반드시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조금 전에는 내부 순환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가 잇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여의도 일대 저지대 도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새벽 3시 50분을 기해 올림픽대로 가양에서 동작까지 양 방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 35분쯤에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IC 양 방향과 노들로 램프 성산대교 방향을 통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부터는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의 차량 진입이 모두 막혔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부 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JC 구간과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이 추가로 교통 통제됐습니다. 또 양재천로와 영동 1교,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울 진입로도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현천동 난지 물재생센터 부근 방금 자유로 삼척에서 하부도로도 연결했던 전면 삼척항 통제됐습니다. 영상 이에 따라 보여드리고 이 도로를 있고요.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은 행주대교 북단 나들목이나 가양대교 북단 나들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출근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도로가 통제된 곳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레일도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열차는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 운행이 중지돼 열차 이용 시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곳곳에서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기가 끊기는가 하면 아파트 외벽과 가로수가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피해 현장 상황을 손하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속 20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돌풍은 제주 곳곳의 전신주와 전기선을 힘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전봇대에 매달린 고압전선이 바람에 끊어지면서 조명탄이 터지는 것처럼 강한 섬광을 방출합니다. 비바람에 끊긴 전기줄에 어디선가 날려온 나뭇가지까지 덮쳐 전선마다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주에서만 밤사이 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전등은 물론 텔레비전과 인터넷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대구 감삼동의 대형 교차로는 교통신호등 불빛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차들은 혹여 수신호가 엇갈릴까 주춤주춤 도로를 건넙니다. 강풍반경 400km의 태풍은 간접 영향권에 포함된 서울 구로구 야산의 나무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온수동과 궁동 일대 1,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전국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거센 풍랑은 해안가의 돌들마저 도로 위로 올렸습니다. 산산조각난 바위가 제주의 해안도로를 막았고 대형 바위를 치우는 작업에는 소방관들까지 투입됐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비바람에 아파트 유리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7층 높이에 달려있던 외벽 마감재가 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와 무려 470km 떨어진 경기도 고양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폭우 피해도 뒤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가 잠기자 불을 끄던 소방호스를 차량에 연결한 뒤 소방차와 묶어 끌어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간신히 외형만 남아있던 경기도 용인의 도로는 가장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기준으로 방류를 진행 여부를 축제장 등 농촌 전체가 태풍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400m 산비탈에 위치한 사과 농장. 알이 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는 땄지만 대부분이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과수 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벌써 사과들이 80% 이상 자라 그 무게 때문에 가지가 축 늘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약한 바람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까마귀 떼와 싸워가며 어렵게 키운 농작물을 한 번에 잃을까 농가는 걱정이 앞섭니다. 바람이 휘둘리면 이제 좀 많이 떨어질까 봐 낙과될까 버리지. 지금 팔아먹을 건데 이제 떨어지면 호당이잖아요. 떨어지면 못 팔아먹고 상품가치 한 개도 없지. 빗줄기 속에 수확을 나선 농기계가 진흙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3m 높이의 옥수수 조사료가 사료값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바람에 넘어지면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나섰다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 사료값도 비싸져서 이거라도 해갖고 먹여야 되는데 태풍 오면 못 먹이거든요. 다 망가지니까 작물이. 그래서 만들어갖고 하고 있어요. 지난 봄에도 바람에 비닐이 찢어졌던 시설 농가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이 담긴 비닐하우스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잘못하면 이 철제도 실지도 모르고 너무 바람이 세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바람 너무 세니까 하우스 자체가 붕 날라가고 빠져갖고 날아가는 적도 있었어요. 개장을 앞둔 꽃 축제장도 바람에 애써 키운 꽃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애를 태웁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이쁜 모습,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꽃이 많이 망가질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역대급 위력을 가지고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 소식에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농가들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강원도 내 일부 코로나19 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태풍 피해를 우려해 오늘 하루 춘천체육회관 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한 뒤 태풍이 지나간 내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공공과 민간을 합쳐 38개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소는 정상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속한 학교에 대해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원격 수업 전환, 임시 휴업 등 학사 일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 지역 등으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예정돼 있던 16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운영도 학사 일정 조정안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의 두뇌 역할인 강원연구원을 이끄는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